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스타트업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2020년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라는 사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영상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2월 달에 정말로 제가 한 거의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요. 참 정말 창업 기업에게 자금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2월에 나와 있는 많은 자금들 한번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작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지원 요건이나 허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네,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업 비용에 보탬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초기 창업 기업이 세무회계 기술보호비를 지원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번외 설명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여러분이 회사를 설립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게 개인일 땐 모르신데 회사를 내다 보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의 의무가 특히 기업에게는 많이 되거든요. 특히 1월에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1월에. 보통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는 1월하고 7월 두 번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라고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월, 7월 부가세, 5월에 종합소득세,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경우 매달 그 원천세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시게 돼 있죠.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은 부가가치세가 4번이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4번을 신고를 하고 또 중간에 법인세 신고를 또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직원이 있을 경우 계속 원천세를 내야 되는 등 이런 세금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창업해서 돈도 없는데 굳이 이거 세무 이런 거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또 매출이나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실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출이 없어도 비용은 쓰시잖아요. 그럼 비용이라도 지출을 하고 일부러 환급을 받던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의 세무회계 부분을 가급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이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일 수 있는 환급을 못 받는 문제도 생기고 또 세금을 여러 차례 안 내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깔끔하게 세무회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초기 기업이 세무회계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일 것,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만 49세 이하고 창업한 지 3년 이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을 1년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기장 대행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사업 결산 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기술임치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창업 3년 미만을 충족을 한다면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200만 원까지 여러분에게 지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원 규모가 9,500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한 1년에 100만 원, 2년에 200만 원의 비용이지만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하셔서 자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여러분이 매달 그 세무사무소나 이렇게 회계사무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야 돼요. 그때 세금계산서를 등록을 하고 이 세금계산서를 그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7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 4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일 지원이 됩니다. 다만 40대 이상, 그러니까 만 40세부터 만 49세까지는 기업이 명의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한 건이 있어야 지원이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은 다른 건 없어도 된다. 하지만 40대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한 건 이상은 돼야 되고, 설립일은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일상 개업일, 법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법인 등기부 상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안 되는데요. 역시 다른 지원사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 대출 연체, 그리고 세금 체납인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세금이 현재 밀려 있지만 국세청에 세금 분납을 현재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그런 이제 어디 있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여기 써있지는 않는데 아마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도 보통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에 해당이 되니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만 유흥주점 쪽은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파트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식당을 해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 저기 이번에 쇼핑몰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지원이 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겠죠. 다만 과거에 지원을 받은 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 접수일은 2020년 2월 12일부터 말이 꼬립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2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최종 제출하려 한 신청 순으로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끔 예산이 또 추가되거나 이럴 경우 추가 접수도 받으니까 마감이 됐다고 해서 이번엔 앞으로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 추가 지원 사업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주관기관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관기관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무사회 그리고 회계사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관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사업이고 여러분이 특별한 요건의 결격사항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는 입원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40대 이상이시면 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등록증 하나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빨리 내시면 훨씬 더 그만큼 합격률이 올라간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다른 사업들은 무조건 내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그게 없다. 그래서 요건 맞춰서 빨리 내고 선착순 마감되니까 지원을 빨리 받으셔라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여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고 요건을 검토라고 써 있는 거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출 연체나 체납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하는 업종이 유흥업이다 이런 사행성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1년간 1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어렵지 않고 심플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사항 한번 보시면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수요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되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문의처는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이 두 군데서 가장 먼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지 않은 사업을 한번 알아봤지만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해도 2년이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요건만 맞으시면 여러분이 빨리 접수를 하시면 그 순서대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과 다르게 여러분 스타트업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세무기장료를 막 몇만 원씩, 좀 많은 데는 뭐 10몇만 원 내기도 하거든요. 월별로 내라고 하는 경우 그런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운영할 때 실제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1년이면 12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나중에 결산 때 또 신고하는 것까지 하면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손으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통 우리가 비용이 적자인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을 하고요. 우리가 돈을 일단 세금이라는 것이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환급받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면 또 일부를 환급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장료보다 내가 환급받는 금액이 적으면 손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기장료가 손해보는 경우도 존재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뭐 한 5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5천만 원을 다 쓰게 되면은 부가세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여러분이 환급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가지가 생기고, 또 적자가 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신고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용이 적자가 나더라도 보통 이제 2월을 해줍니다. 내가 금년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 세무 신고를 제대로 했을 경우. 근데 그 다음 연도에 흑자가 났어요. 그럼 흑자가 난 거에서 작년 적자분을 인정을 해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때 말씀드렸지만 4년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반드시 의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특히 법인은 의무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와 상관이 없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만약에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고, 그걸 해주는 곳이 요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여러분들 걸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인 부분을 생각하셔도 세무기장은 여러분이 좀 손해가 난다 하셔도 이리저리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비용이 아쉬울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세무 창업기업에 대해서 이런 세무비를 지원하는 이런 바우처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